안녕하세요. 정치비행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잔인한 고언과 응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유시민 이사장은 윤석열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을 조리돌림에 비유하면서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수사권으로 대선 경쟁자를 욕보이는 정치 깡패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의 정치 행위에는 어떠한 대의나 헌신은 보이지 않고 단지 대통령의 권한으로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지키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던진 의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들은 단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인 수모와 모욕감을 안겨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찬성 표결한 의원들은 민주당을 나가서 신당을 만들 배짱도 없고 총선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능력도 없다고 일갈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현 시점의 야권 대선 후보는 이재명 하나뿐이며 민주당원과 민주당 지지층의 압도적 다수가 이 대표를 지지하고 있음을 그 근거로 삼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비열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모를 견디는 힘을 잃지 말고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생존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유 이사장 자신은 그런 수모를 견디는 힘이 모자라 정치를 떠났다며 이재명 대표의 인내와 평정심에 찬사를 보냅니다. 자신은 이재명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다른 능력도 뛰어나지만 근소한 차이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당하는 오늘 지금의 수모를 견딜 힘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말고 재판정을 드나드는 걸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당대표와 국회의원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가하는 조리돌림을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견뎌내기 바란다며 정치인 이재명은 생존이 곧 승리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잔인한 일이지만 이 대표 자신 말고는 그 누구도 그 짐을 대신할 수 없으며 단지 잘 싸우고 견디라는 응원이라도 해줘야 한다며 말매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도 그랬었죠. 조리돌림을 넘어서서 한 집안을 멸문지화라 부를 만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진실, 정의, 상식 따위는 없어요. 그냥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잔인하게 물어뜯기만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한 인간으로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에 너무나 가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도 TV 뉴스나 신문을 피한다고는 하지만 이 알량한 유튜브 좀 만들어 보겠다고 이것저것 찾다 보면 사실 우라통이 치밀곤 합니다. 온 세상이, 온 언론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 체포동의안 표결, 재판에 출석, 민주당 내부 갈등 등만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친윤석열, 친검찰, 시다바리 기생 언론의 저질 기사를 보는 게 사실 괴롭습니다.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 말처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 마음이라도 굳게 먹고 홀로 싸우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생존을 응원하기라도 해야겠습니다. 정말 이재명 하나 남았습니다. 윤석열 검찰과 언론이 조국 일가를 도륙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친일 반민족 세력의 부활에 앞장서고 있어요. 이재명을 믿고 응원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항상 좋은 글로 위로해주고 있는 유시민 작가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괜히 억울하고 주눅들고 어수선한 그런 마음에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대표에 비할 바는 아닐지 몰라도 임은정 검사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그들의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온갖 수모와 시련을 겪고 있지만 결코 꺾이지 않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의지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이 시다바리 기생 언론이 윤석열의 강제동원 변제안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놈들 도대체 어느 나라 신문입니까? 민원연이 조사 분석한 주요 일간지 언론사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일방적 결정에 대한 보도를 보면 통탄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온 나라 온 국민이 일제강점기 무력 침탈의 시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일단 조선 동아일보는 미래 청년 기금을 일본의 간접 배상으로 인정해버렸습니다. 동아일보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도 배상도 없이 돈 몇 푼씩 각출해서 기금 조성한 걸 두고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배상 책임의 우회적 해결 내지는 간접 기여라는 평가를 합니다. 조선일보는 일본의 경제단체 소속 기업들이 회비나 기금 형식으로 돈을 내면 징용 배상에 간접 참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우회적인 방법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사설을 통해서도 징용 피해 배상은 한국이 하되 일본은 양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으로 낸다는 것은 일종의 간접 배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대체 간접으로 왜 합니까? 사과든 배상이든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윤석열의 논리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사설 내용입니다. 이 청소년, 젊은이들 교류 사업하고 장학금 주는 게 어떻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입니까? 이 국민을 바보 등신으로 취급해도 이렇게 어설프게 왜곡은 못할 것 같은데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 조선을 포함해서 한국경제는 한 발 더 나가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한 대법원의 판결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칩니다. 이번 문제는 2018년도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확정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이는 사법자재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걷어차서 생긴 문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으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친일을 위해서는 이 삼권 분립이라는 국가의 체제, 시스템마저 폄훼하고 무시할 수 있는 걸 보니 정말 일제시대 친일파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경제는 좀 더 막 나가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1심 판결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과 배치되는 지방법원의 판결 하나를 가지고 대법원의 판결문만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한다고 합니다. 1, 2, 3심의 심급제의 취지를 고의로 왜곡하면서 대법원 판결의 최종적 효력마저 부정을 해버립니다. 이런 놈들이 무슨 시장경제를 부르짖고 경제신문을 만듭니까? 이런 거야말로 지들 멋대로 국가기관의 결정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빨갱이들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불변의 역사가 있습니다. 점점 무언가가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다. 정치비행이었습니다.